안녕하세요. 고인 내신 대비 모의고사 킬러 분석 1강을 시작합니다. 자, 쌤이랑, 선생님 소개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은, 네, 박형주고요. 우리 최을영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 킬러 분석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 준비했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해서,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법한, 진짜 이거는 꼭 정리하고 가는데,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까지는 대비할 여력이 없다 해도, 진짜 이것만은 최소한 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강좌입니다. 자, 오늘 1강 도함수의 활용 시작합니다. 도함수의 활용은 꽤 내용이 많죠. 우리가 접선부터 시작해서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가속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 한 강의에 담고자 너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몇 개의 문제를 엄선했냐면 총 7개의 문제를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현장 강의에 와서 질문하던가 아니면 뭐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fx라는 3차 함수를 주고서요. 그것의 역함수가 g래요. 자, 역함수가 섞여 있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요. 그 이후에 일들은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에 다 꺼내놓고 우리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하세요. 첫 번째, 일단 4f' 더하기 12x 빼기 18이래요. 근데 f'이 뭐냐 그랬더니 f'은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6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본 거예요. 우변. 자, f'gx인데요. gx식 아세요? 몰라요. gx 역함수인데 3차 함수의 역함수식? 미적분이에요. 이거 이과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합성함수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고1 때 배운 거. gx를 어디에 대입한다? f'이라는 식에 대입한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냥 따릅시다. 그러면 3에다가 gx의 제곱이죠. gx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6에 gx죠. 이렇게 x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6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12x제곱 마이너스 24x 46, 24 더하기 12x 빼기 18인데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2x 그 다음 이렇게 가면 6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이렇게 됐는데 다 지금 3의 배수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할게요. 이게 되고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2도 날아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g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생각해 볼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다 우변으로 넘기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인 거 맞죠? 그 다음 플러스 4x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될까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십시다.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gx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2x, 하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2단계. 자, 이제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gx는 역함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gx가 2x란 얘기는 사실 이런 거 아니야? g가 f 인버스야. 따라서 이거 정리를 좀 해보면 f2x가 얼마란 얘기예요? x. 선생님 전 이거 이해 안 가요. 자, 다시 f 인버스 b가 a라면 자리 바꾸죠. x와 y 자리 바꾸는 것이 바로 이거의 역함수인 요거겠죠. 그거 한 거였으면 지금 f 인버스 x가 2x니까 2x와 x를 자리 바꾼 겁니다. 그러면 f 인버스는 f가 되죠. 그래서 고로 요런 식이 나와요. 자, 이런 식 나와요. 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제 두 번째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것은 결국 이게 f 인버스 x라서요. f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x다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불가능은 없잖아요. 왜? f라는 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요식이었죠, 문제에서. 그런데 f2x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해요? 네, x 자리에 2x를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2x의 3승 마이너스 3의 2x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2x 플러스 k는 x 이런 식으로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3승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다 대입해서 그게 x랑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첫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8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11x 더하기 k는 0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너무 기니까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 자, f-2x 더하기 다시 가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3승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2 플러스 k는 x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3차 방정식의 근해 문제로 바뀌었죠? 자, 우리가 이런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 가지 식이 요 두 근이 어디에서요? 닫힌 구간 0과 1에서 닫힌 구간 0과 1에서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시면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텐데 얘가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풀려면 이걸 y라 그랬을 때 y 프라임은 24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1이에요. 근데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판별식 쓰면 반의 제곱 144 빼기 H예요. 그럼 24 곱하기 11이죠. 24 곱하기 11이 144보다 큰가요? 264니까 이 음수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의 음수란 얘기는 항상 어떻단 얘기야. 판별식의 음수란 얘기는 얘가 근을 갖는다 안 간다. 안 가지니까 항상 떠있다. 항상 떠있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항상 떠있다라는 건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죠. 원래 그래프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내막을 통해서 이게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X축과 어디서 만나야 되냐? 그랬더니 닫힌 구간 0과 1에서 그러니까 여기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함수값이 자체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근을 가지려면 자, 요걸 쌤이 이제 뭐라 그럴까? hx라 그럴게요. 그러면 h 0일 때와 h 1일 때 부호가 어때야 되냐? 그랬더니 h 0일 땐 음수, 1일 땐 양수. 그래서 일단은 자, 등원 좀 있다가 일단은 음수와 양수여야 되겠죠. 다시 이 H라는 그래프를 미분해서 판별식까지 조사했더니 도함수 그래프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 2차 함수라는 걸 아까 확인했고 그래서 항상 증가하는 HX는 그냥 증가 그래프구나. 근데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니까 그냥 0일 때나 1일 때 근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0일 때 0이어도 되고 이렇게 1일 때 0이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H0가 0 이하 또 H1이 0 이상 요 두 개를 만족하는 범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과 0 사이가 나와요. 첫 번째 범위에서 마이너스 7과 0 사이 요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갈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것도 가시면 두 번째 그래프도 아까는 H라 그랬죠. 얘는 뭐라 그럴까? 얘는 뭐라 그럴까? PX라 그럴까? PX라 그럴게. 자, PX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봐요. 계산을 해보면 다 계산을 해야 될까 이거? 참.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뽑을게요. 그럼 3승이니까 마팔, x 마이너스 1의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2 밖으로 뽑으면 6이죠? 근데 아까는 마이너스 2를 나갈 때 3승이니까 마팔로 나갔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나갈 때 제곱이니까 4죠. 4니까 양의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자, 마이너스 2가 나갈 때 4인데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마이너스 2 밖으로 뽑으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k 빼기 x는 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개를 다 하세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뭐 3x 빼기 1 마이너스 12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 플러스 k 빼기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팔 x3승 24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2x제곱 2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더하기 k 빼기 x는 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8x 3승이고 그 다음에 24, 12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없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3x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인데 하면 플러스 8 더하기 k는 0 이렇게 이제 나온답니다. 짠! 요런 이제 등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우리는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상태 말고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치환할게요. 좌변을. 얘가 px야. 이 p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어디에서?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근을 가지려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저 방정식의 또 형태를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분을 때려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된대. 마이너스 24x제곱 24x 마이너스 13인데 판별식 쓰시면 반의 제곱이죠. 144 빼기 ac예요. 반의 제곱 빼기 AC. 그럼 24 곱하기 13이죠. 역시 이게 이제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감소 그래프구나. 왜냐면 이게 봐봐. 판별식의 음수니까 근을 안 가죠.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어떤? 음수인 도함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지, 도함수가. 그 말은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게 뭐야? 감소 그래프란 얘기야, px가. 그러니까 감소 그래프란 얘기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자. 감소 그래프란 얘기야. 근데 어디에서 근을 가져야 돼? 0과 1 사이에서.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닫힌 구간이니까 0일 때 0이어도 되고 1일 때 0이어도 되고. 그래서 0일 때 1일 때 어때야 되냐. 일단 0일 때 양수, 1일 때 음수였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닫힌 구간이니까. 그래서 0일 때는 0 이상의 양수. 1일 때는 0 이하의 음수. 보시면 세 개의 그래프가 다 0일 때 0이거나 양수죠. 1일 때는 0이거나 다 음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돼요. 그게 이제 뭐 나오냐면 마팔과 어디 사이? 1까지가 나와요. 그럼 마8과 1 사이 나왔죠? 아까 마7과 0 사이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합쳐줘야 됩니까? 교집합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애초에 잘 보시면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gx는 얘거나 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또는의 관계입니다. 또는의 관계는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합집합.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해와 두 번째 나온 해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럼 마8과 얼마? 1이죠. 그래서 k의 범위 최종적으로 마8과 1 사이입니다.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곱해서 더해라. 정답은 65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되게 오래 걸렸죠? 네, 요거 모의고사 30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맞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선생님이 올림푸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심보가 고약하다. 이런 30번 문제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될 때까지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역함수도 나오고 합성함수도 나오고 도함수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굴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gx가 어떤 케이스? gx가 이렇게 2x거나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인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정식은 결국 그래프에서 교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안 그리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더불어서 거기서의 0과 1일 때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실 수 아셔야 되고요. 적으셨다면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오셨을 텐데 마지막에 교집합 아니고요. 합집합이다. 통해서 k의 범위를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문제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문제 30번이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렸는데 나머지 6문제는 절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정도 문제를 풀었으면 뭐 선생님 생각에는 2번은 여러분들이 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어떻게 예습을 좀 해보고 오셨나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요 예습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강의 듣고 복습하려고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 저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강의를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좋은데 뭐가 선이 되고 뭐가 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오늘 만나는 7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풀어야지 말이야. 안 그러면 뭐 뜨뜻미지근한 열정으로 풀면 뭐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뭐하러 강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습 잘 해주셔서 우리 이번에 시험 나오면 맞춰보자. 자, 2번.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다 이런 말이 있나요? 가족권에서 있었고요. 3차 함수래요. 그러면 요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3차가 아니고 최고차 함계수를 줬으면 사실 거의 대부분 한 95%의 문제들은 식을 세우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어떻게 세워요? 요렇게. 나머진 모르니까 A, B, C로. 이렇게 세워봤어요. 자,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0와 F'0이 같대요. 그럼 F'도 쓸까? 그때 미분 때려.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F0는 얼마? C. F'0은 얼마? B. C와 B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가 확 줄어들죠. 하나 줄어들겠지만 과장법. 자, C가 B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됐어. 저거 하나. 그래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를 가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F가 F'보다 같거나 크대. 자, 부등식이 나오면 일단 쫄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써. F가 뭐냐? 그랬더니 X3승 AX제곱 BX 더하기 B. F'이 뭐냐? 3X제곱 2AX 플러스 B. 그랬더니 지워지는 건 그냥 지우세요. 그럼 X3승 A 빼기 3X제곱 그 다음 B-2AX 0에서 양수예요. 자, 이런 부등식이 어디서 만족해야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항상 만족해야 된대요. 근데 가만히 째려보시면 얘가 뭘 인수로 가져요? 그렇죠. X를. 그래서 X로 묶어줄게요. 우리가 이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야 돼.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부등식은. 근데, 이렇게 묶어라 라는 것은 바로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즉, 근을 우리가 표시하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 단서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건 무조건 묶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묶어봤더니 얘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냥 생각하면 돼. 이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의 양수인 거를 찾을 건데 항상 원점은 지나나 봐. 그러면은 이게 0은 지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다른 얘기는 없어. 0은 지난대. 그리고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0을 지나가는데, 이게 3차 함수잖아. 이게 토탈 3차잖아. 이게 토탈 3차인데, 0을 무조건 한 번은 지나간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항상 마이너스 1 오른쪽. 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서는 항상 양수여야 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클 때, 이 3차 함수 값이 항상 0 이상의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만 지나가야 돼. 이 X축 아래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딴 식으로 그려봐봐. 너무 표현이 셌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봐봐. 만약에 0만 지나가고 그냥 쿨하게 지나갔어.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음수값이 존재해서 안 되는 거야. 항상 0 이상 양수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0을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야 돼? 아니면 이렇게 접해야 돼? 그치? 접해야만, 이렇게 접해야만, 밑으로 안 내려가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막 현장 강의에서 이래. 선생님, 이건 그러면 때려 맞추는 거네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발견적 추론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수학적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0일 때 접한다? 그럼 뭐야? 이 말은 0을 하나 더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잘 들어요. 여기서 0을 하나 인수로 가졌잖아. 그럼 여기서도 0을 하나 인수로 가져야 돼. 그 말은 여기서 0이란 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x에 0 대입했을 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확인했는데, 부끄러운 실수를 확인했는데, 아니, 여기가 왜 a 빼기 x로 나오죠? a 빼기 3x제곱인데, 웬일이니? a 빼기 3이야? 못 봤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0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0을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b 빼기 2a가 0이다. 그래서 b는 2a라는 게 하나 나와요. 자, 이게 왜 나왔다고요? 이 3차 함수가 0에서 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상수항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x에다가 x제곱 a 빼기 3x는 0 이상 양수다. 그래서 x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시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상수항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0에서 접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음수를 가질 수 있나요? 지금 빨간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함수값이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항상 양수야? 아니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때 0일 수도 있다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x축에서 만나도 0에서 접하기만 하면 이 주황 색깔 영역에서 항상 양수를 갖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0이거나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로 와.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게, 그러니까 요 식 있지. 지금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 요 3차 함수식을 G라고 놓을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 정리한 거 1번은 뭔지 아시겠죠? G가 뭐 0에서 접한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 갈게 바로. 두 번째는 G-1이 0 이상의 양수다. 요거를 정리하시면 A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4 이상. 그래서 봐봐. A가 4 이상이고 B는 2A다. 요 두 개 나온 거야. 그럼 마무리해볼게. 자, 이제 3단계. 자, 우리가 F2를 구하래. 최소값. 그럼 왜 최소값이라고 그랬을까요? F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8, 4A, 2B에다가 B 더하면 3B잖아. 근데 B가 2A야. B가 2A란 말이야. 그럼 6A, 10A지. 10A 플러스 8인데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의 최소값 얼마? A의 최소값이 4니까 4 대입해야 최소죠? 그래서 얼마? 48이란 말이야.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부등식 문제예요. 다조건을 해석하는 게 문제고 부등식은 결국 그래프다.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나와라!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따지는 요 과정, 이 두 번째 과정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시면 생각의 흐름이 조금 뭐랄까 단축되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도 못 댔다가 주시노트 같은 오답 노트에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의 순서, 생각의 흐름, 이러한 단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조건 해석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쌤이 그랬잖아. 강의에서 맨날 그러잖아. 공짜가 없다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해한 거는요. 절대 금방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만이 생명이다. 3번 문제를 좀 보시면 우리가 F와 G를 곱했을 때 1, 2, 3일 때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1, 2, 3일 때 이렇게 가져요. 두 개씩.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F와 G가 둘 다 몇 차 함수라 그랬냐면 3차라 그랬고요. G의 최고차항이 3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생각할 수 있지. F와 G를 곱한 함수는 최고차항계수 1이지. 3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F의 최고차항계수는 얼마이길래 1이 나오죠? 그렇죠. 앞에 이게 3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곱해서 1 나오니까.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1차식이 몇 개? 1차식 이렇게 3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G가 2에서 극대를 간다.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자, 우리가 지금 F와 G가 가질 수 있는 거는, 1차식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에요. 그리고 각자 지금 2차까지 있기 때문에, 각 1차식을 두 번까지는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두 번까지는 이 각자 F와 G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G에 주목을 해볼게요. 만약에 G가 1, 2, 3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1, 2, 3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럼 2에서 극대를 갖는 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수를 가지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될까? 만약에 1을 두 개 갖고 2와 2나 3을 하나 가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을 두 개 갖고 만약에 2를 가져. 그럼 이런 거죠. 두 개 간다는 얘기는 중근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2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봐봐. 1을 두 개 가지면 1에서 극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에서 극대려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2를 두 개 가져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지. 만약에 2를 두 개 갖고 3을 하나 가져.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양수인데 그렇게 돼. 그러면 2일 때 극대가 맞죠. 근데 만약에 2를 두 개 갖고 3을 하나 갖잖아? 이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2를 두 개 갖고 1을 하나 갖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2에서 극수가 돼. 그러니까 2에서 극대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요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를 두 개 갖고 3을 하나 갖는다. 그래서 x-2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3. 이게 바로 gx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fx도 나오겠죠. 제가 이제 두 개를 하나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쟤는 x-1 두 개, x-3 하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f' 쉽죠. 얘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f'은
F'은 미그금이 3분의 1 앞에 써주고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는데 F'0은 자 0 대입할까요? 그럼 0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이 6. 0 대입하면 1. 3분의 7이죠. 자 위아래를 더하래요. 정답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케이스를 다 나눠가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서 이 그래프는 GX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 최대한 마음가짐을 되면 말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쿨한 마인드를 최대한 가지면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HX의 그래프를 주고요. 문제에서는 F와 G를 줬습니다. 근데 그냥 F와 G가 아니고 프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H는 F 빼기 G인데요. 프라임을 줬기 때문에 양들은 뭐 하는 게 좋아? 그죠? 프라임을 줬는데 적분하는 거 이상하죠? 미분을 때립니다. 그럼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 나오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을 줬는데 지금부터 H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리냐? 여러분, F'과 G'이 어디서 만나요? A와 B에서 만나요. 고로 A와 B에서 만나니까 같은 값을 가지니까 A와 B에서는 자 봐봐. A와 B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F'A와 G'A가 같은 값을 가지는데 같은 값을 가지니까 빼면 0이죠. 또 H'B도 F'B 빼기 G'B예요. 왜?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근데 그래프를 봤어. 그랬더니 F'B와 G'B는 맞나? 서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빼면 얼마? 0. 그래서 A와 B에서 0이에요. 자, 그런데 자, 가만 보아하니까 F'이 이거거든요. 이게 F'이에요. 요게. 그러면 F'에서 G' 뺄 건데 위에서 아래 빼면 여기는 A보다 작을 땐 양수야, 음수야? 위에서 아래 빼면 양수죠. 자, 아래에서 위에 빼면 음수죠. 자, 여기 B 오른쪽은 위에서 아래 빼면 양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H'이라는 그래프를 이건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F'에서 G' 뺀 게 H'이라서 H'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라. 그럼 H'이라는 그래프를 지금 여기다가 다시 크게 그려볼게. H'은 A와 B를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다. 이런 그래프다. 근데 뿔마 뿔이다. 그러니까 내려라. 그럼 이제 H란 그래프는 뭐다? 이거다, 이거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자, 기억. HX는 A에서 극대 가져요. 맞아요? Yes.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니까 그 기억은 참이다. HB가 0이면 자, HB가 0이란 얘기는 B일 때 뭐? B일 때 0이란 얘기가 X축이?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HB가 0이란 얘기는 바로 서로 다른 세식은 아까 서로 다른 식은이 하나, 둘. 자, 보이세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맞다. 디귿. 우리가 디귿은 요거를 정리해보면,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눠볼게요. 근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냐면 베타가 알파보다 항상 크니까.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디귿이 이건데,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가냐. 근데 알파 베타가 뭐냐면 0과 B 사이예요. 자, 0이 어디냐면 요 A 왼쪽이 0이었어요. 이 그림 보실래요? A 왼쪽이 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근데 0과 B 사이에서 알파 베타를 잡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이 5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5가 여기 줬어요. F'0이 7이고 G'0이 2니까 이 5는 무슨 뜻이냐면 H'0의 값이죠. 왜냐면 H'0은 F'0에서 G'0을 뺀 거죠. 여기요. 그러면 F'0이 7이고 얘가 2니까 빼면 얼마야?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냐면 0에서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0과 B 사이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았어. 알파 베타 사이의 기울기. 요거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보다 작냐는 거야? 0에서의 기울기보다 작냐는 거야. 근데 0에서의 기울기가 뭐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기울기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 사이의 기울기는 0에서의 기울기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 0보다 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 0일 때 가장 크고 점점 작아지죠.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인 상황이기 때문에 0에서의 기울기보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 의해서 이 평균 변화율은 얘일 때보다 기울기가 항상 작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갈까요? 이제 5번 봅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다음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래요.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건 이제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제 뭘 그려라? 그래프를. 자, 볼까요? x-1 곱하기 x제곱 x 빼기 3 빼기 t는 0인데 여기서 근이 뭐 나와요? 네, 1근 나와요. 자, 여기서는 무슨 근 나와요? 그랬더니 얘는 정리하면 이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총 근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얘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근이 이제 나올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근이 이렇게 뭐가 불러불러 나오잖아. 그거랑 얘랑 합쳐서 총 근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자, 0일 때 접하고 3일 때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죠. y는 x제곱 x 빼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t 값이 얼마냐. 근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극소가 얼마냐. 극소값. 왜냐면 극소값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극소는 얼마예요? 네, 여기 극소는 2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그거 혹시 알려줬는데 기억나세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데 물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찾으면 되죠. 하지만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극소 있죠. 여기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그냥 지나는 점. 보실래요? 여기 접점이고 그냥 지나는 점이죠. 여기 극소죠.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리가 총 얼마? 3이잖아요. 그럼 2대 1이죠. 그럼 여기 얼마? 2예요. 2일 때 극소예요. 그래서 그 실제 계산해 볼래요? 이 미분에서 0이 된 점 찾으면 저 전개해봐. 이거잖아. 근데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6x지. 그래서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가 찾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은데 급한 상황에서는 3차 함수는 저렇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는 게 3차 함수에서의 대칭성을 고려해서 알고 계시는 게 겨울방학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공부할 내용이죠. 수능 개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이제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 이게 지금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였어. 그러면 F를 이제 볼 건데 잠깐만. 이게 가나 조건을 좀 봤더니 가는 X 4승분의 GX가 0이야. 그럼 G는 몇 차란 얘기야? 그렇죠. 분자가 차수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G는 최대 3차란 얘기고 그 다음에 F와 G를 곱해서 연속이래요. 그럼 지금 다항함수인데 GX가 다항함수인데 얘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항상 실수 전체에서 어때요? 연속이야. 항상 연속이에요. 이거는. 자, 곱해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F는 무슨 함수? F는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 그리고 방정식의 근의 콜라보레이션 문제예요. 연속?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범위네 이러고 넘기시면 안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자, 근의 개수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죠. 2일 때 높이가 얼마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마사죠.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0이죠. 여기는 x축이라서.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t가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 총근이야, 총. 앞에 1이라는 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이 하나 생기고 1이라는 근이 있어서 하나라고 하면 안 돼? 2개인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t가 0일 때 가볼게요. t가 0일 때는 어디 그어보세요? 여기요. 그랬더니 근이 3과 0 그리고 아까 1이라는 근 하나 있었죠? 그래서 몇 개라 그래야 돼? 3개라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0 사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마사와 0 사이에서 근이 3개잖아요. 여기서 3차 함수에서. 그럼 3개랑 하나랑 4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마사와 0 사이는 여기 교점 구하면 3개인데 하나 그 4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저 앞에 무슨 근이 일단 생겼다고? 저 앞에 1이라는 뭐야? 성격이 급해가지고 1이라는 근이 옆에 있었잖아. 근데 여기 1이라는 근이 겹칠 수 있다고. 두탕 뛰면 안 돼. 왜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 했어.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야 돼. 여기가 1일 때 얼마냐 그랬더니 1일 때 얼마였냐면 1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와 0 사이 이렇게 가야 돼. 마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마이와 0 사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면 여기죠. 근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3개. 하지만 1이라는 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개, 저기서 하나, 그래서 4개. 그래서 4개야.
근데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면 어떤 상황이 생겨? t가 마이너스 2면 여길 지나가야 돼. t가 마이너스 2면 여길 지나가게 되는데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그중 하나는 1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1이라는 거 하나 더 더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는 3개예요. 자, 그렇게 해서 t의 범위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마사와 마이너스 2 사이도 해볼게요. 마사와 마이너스 2 사이를 해보면 교점 몇 개? 3개인데 아까 하나니까 4개. 다시 이제 4개가 되는 거예요. 안 겹치니까. t가 마사이면 몇 개예요? t가 마사이면 하나, 2개에다가 저거까지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가 마사보다 작으면요. 그때 마사보다 작으면 하나인데 마사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나인데 저기 합치면 2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요거를 뭐라 그런다? FT. FT가 이렇게 돼요. 그럼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함수값인데 언제 달라지는지 볼까요? 그랬더니 0일 때랑 마이너스 1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FT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마사 마이너스 2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불연속을 찾았는데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F와 G를 곱해서 지금 뭐래? 연속이 돼야 되는데 G는 당근 빠따 연속이에요. 다항함수라. 근데 얘가 불연속이에요. 얘가.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때 G는 얼마를 가져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F가 마사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그때 G 마사는 얼마여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그래야 얘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곱해서 0이 나오려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F가 마사를 기점으로 달랐어. 아까 보시면 마사보다 클 때 4, 마사일 때 3, 마사보다 작을 때 2잖아. 근데 오른쪽에 곱해지는 놈이 0으로 간다면 무조건 곱해서 0이 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다르더라도 뭐 옆에 있는 곱하는 놈이 0이면 어떻게 곱하든 0이란 말이야. 그럼 0, 0, 0. 그러니까 연속이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일 때 그 연속인 함수값은 얼마여야 돼?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보면 그걸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야. G는 얼마일 때 0이다? 마사마이 0일 때 0이다. 그래서 G, T는 T 플러스 4, T 플러스 2,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G1을 구하라 했으니까 1 대입하면 정답은? G1?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G는 3차인데 유승이 요거 나 조건 안 써먹었다. 그지? 다항함수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죠? 요 K 써야 되는데 헐랭키키.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한 다음에 갈게요. 자, 우리가 G 마3이 6이라 그랬죠. 그러면 G 마3은 6이니까 대입할게요. 마3은 1, 마1, 마3 그래서 얼마예요? 3K. 그게 6이래. 그럼 K는 얼마? 2. 그래서 K가 2니까 요 최고치 한계수가 2예요. 그러면 G1은 자 간다. 5, 3, 1. 그래서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의 정답은 30이에요. 자, 다음 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리고 연속성 요 두 개가 키워드인 문제였습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뭐예요?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교점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했는데요. 0일 때, 마일 때, 마사일 때 불연속이래요.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때 다른 쪽은 그때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G라는 그래프를 식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을 가보죠. 자, 6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캡슐 쉬워요. 요것만 알면 쉬워요. 그래프. 자, 우리가 3차 함수인데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예요. 자, 그런데 오직 한 개의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일단 fx는 꺾어 올린 겁니다. 뭘 꺾어 올렸냐? x제곱 빼기 9. 자, 저 정리 좀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x제곱 빼기 9는 사실 이런 함수인데 어쨌든 얘를 이제 꺾어 올린 거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3과 3 서로 다른 두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뭐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면 왜냐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이렇게 x축과 만난다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꺾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꺾어 그럼 미분 불능점이 하나 둘 셋 그래서 꺾어 올리면 첨점이 3개나 생겨버려요. 근데 한 점에서만 오직 한 군데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은 안 생긴다. 그럼 무슨 상황이다? 우리가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면 이거 한 개밖에 없죠. 이런 거. 그죠? 또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이런 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극소에서 접하거나 극대에서 접할 때. 그래서 요럴 때는 자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접점이라서 미분 가능, 얘가 미분 불가능. 그지? 여기도 이렇게 꺾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미분 가능하지만 얘가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은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으려면 우리가 접점과 다른 한 점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마3과 3은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이 마3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A와 마3일 때가 같은 케이스고, 그죠? 3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가 3이랑 같아지는 케이스죠.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점 중에 마이너스 A가 얘랑 같아지냐 얘랑 같아지냐에 따라서 극대에서 접하거나 극소에서 접한다. 요런 두 가지 케이스가 될 거죠. 근데 마이너스 A가 마3인 건 결국 A가 3인데 요거 됩니까? 네, A가 양수니까 되죠. 요건 되는데 얘 됩니까? 마이너스 A가 3이면 A는 마3인데 A는 양수라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문제에서 fx의 식은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fx는 마3에서 접한다 그랬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3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극대를 가지래요. 근데 잠깐만요. fx 자체가 꺾어 올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그래프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의 극대는 어디예요? 그죠, 여기죠. 요 극대는 사실 원래 그래프 꺾어 올리기 전에 극소가 극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꿀팁 기억나세요? 요럴 때 써먹는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6인데 극소까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2대 1. 2대 1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 6이니까 6 중에서 3분의 2? 그러면 4. 그럼 여기가 1일 때네요. 그래서 1일 때 극소다라는 걸 지금 찾은 거예요. 다시 이 전체 거리, 마3과 3 사이의 거리가 6인데 2대 1인 지점에 극소가 있기 때문에 6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4. 그래서 4를 더하면 마3에서 4를 더하면 이 거리가 4니까 4를 더하면 1이라는 지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린 결국 극대 값이라는 건 1일 때 값을 꺾어 올린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F1은 1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얼마? 32.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3차함수 꺾은 그래프의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그래프였고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마3과 3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점, 즉 마이너스 A 값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모양은 극대에서 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였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냐? 조금 계산하는 게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첫 번째 문제보다는 훨씬 쉬워요. 자, x는 t라는 직선이 두 함수랑 만나는 점이 a, b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그냥 진짜 대충 그려볼게. 진짜 대충 각 그래프에 뭐 위아래를 무시하고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t일 때가 여기라고 한다면 하나가 a고 하나가 b인 거예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요 거리가 ft래요. 그 말은 ft라는 게 뭐냐면 ft는 t일 때 함수값끼리 뺀 거죠. 누가 위에인지 누가 아래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선생님 대충 그렸으니까. 근데 t일 때 함수값 즉 t 4승 마이너스 4t 3승 10t 마이너스 30에서 2t 플러스 1을 빼더라.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요 느낌이죠. 요 느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t 4승 마이너스 4t 3승 8t 그 다음 마이너스 32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렸는데 요 그래프를 이제 식을 찾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요 알맹이를 좀 미분해 볼게요. 자,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분을 때리면 y 프라임은 4t 3승 마이너스 12t 제곱 8이에요. 자, 요게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잡아볼게요. 그럼 t 3승 3t 제곱 플러스 2는 0인데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t 값이 3개 나옵니다. 1 빼기 루트 3, 1 더하기 루트 3이 나와요. 그 말은 4차함수가 있는디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하나가 1이고 여기가 하나가 1 빼기 루트 3,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극대 하나 극소 둘 지금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제 꺾어 올려야 돼. 왜냐면 이제 절대값이라서 꺾어 올리려면 x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 알맹이 그래프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그럼 이거 찾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죠. 조립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조립제법을 또 해봤어요. 조립제법을 해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t 플러스 2, t 빼기 4, 그리고 t제곱 빼기 2t 더하기 4,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0이 되는 점은 없어요. 허근이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마이와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0. 얼마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그죠? 얘가 이제 2. 얼마니까 4도 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난다. 자, 마이너스 2와 4에서 만난다. 즉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와 4에서 x축과 만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꺾어 올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원래 됐다가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꺾어 올린 그래프는 요 그래프다. 이게 f다. 그럼 이 f라는 그래프에서 꺾어 올렸던 이 그래프인데, 조건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야,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 이랬는데, 얘가 사실 뭐냐면, 이게 뭐야? h0 플러스, 이 말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미분계수에서. 근데 h가 0 플러스란 얘기는 이런 거죠. t보다 살짝 클 때 미분계수. 즉 쉽게 말해서 t의 우미분계수야, 자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 h가 0 마이너스란 얘기는 어디서의 일이야? t 마이너스. t보다 살짝 작을 때의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미분계수고 얘는 좌미분계수인데, 그거를 곱해서 0 이하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곱이 0 이하인 거를 찾으면 돼요. 자, 다시. 요거 해석한 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잠깐만 요걸 적어 드릴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에서 fa를 뺀 게 f'a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게 된 배경에는 단 무슨 뜻이었냐면,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때,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때, a의 우미분계, 즉 무슨 말이면 a의 우미분계수랑 a의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 이런 단어를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다.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쓰겠다. 그래서 우미분계수 곱하기 좌미분계수가 0 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곱해서 0 이하인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곱해서 0이야? 그럼 쉽게 말해서 음수라는 건 서로 반대 부호고, 또는 곱해서 0이란 얘기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그럼 이 점을 볼게요. 마이너스 2와 4라는 점은 첨점이죠. 우리가 첨점은 왜 첨점이었냐면, 이 점 전후로 기울기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냐면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 이게 첨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첨점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점들이 이렇게 3개 있었죠. 원래는 여기 이 3점이었는데 꺾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0이어도 됩니까? 네, 0 이하인 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0인 그런 t를 다 모아오는 건데, 기울기가 0인 점이 3군데라고요. 이렇게 3개. 그러면 이런 점을 다 더하면 뭐냐? 그럼 이 5개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3이다가 2니까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요 7번 문제 해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아마 요 기호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 배웠던 f'a라는 건 암묵적으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걸 기호로 f'a라고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밀림의 세계에서 이런 기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t의 우미분계수와 t의 좌미분계수를 곱해서 0 이하가 되는 거구나. 이제 부호를 고려하면서 요렇게 적어주셔야 된다. t 플러스 t 마이너스. 근데 그런 지점이 첨점과 그리고 극대극소인 지점이었구나 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번까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잘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함수 활용 대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쌤 1강에서 만나서 반가웠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러 오시길 바랍니다.